안녕하세요, 어머님들. 개념 상상 프라임 이씨 센터장 송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상상 부원장 낭낭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따뜻한 정보를 알려주실 건가요? 수능 준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예비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학기를 준비하는 시점이죠. 네네. 겨울방학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현재 네. 상태에서 성적이라든지 네. 생기부에 있는 교과 성적의 분포 등을 통해서 학과나 계열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지 학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아직 내신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와 걱정과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비고일 같은 경우도 겨울방학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고 준비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비 고이 학생들도 내년에 좀 더 잘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예비 고3 친구들 중에도 교과로 가려고 하는 친구 중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얼마나 잘해야 되나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네, 고르게 모두 잘하는 건 중요하긴 하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특성을 더 강화시켜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너무 상위권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중위권 네, 중심으로 학습 전략도 같이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내신 성적을 기초로 학과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교과목을 중심으로 가상의 성적 분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 일반고가 이와 유사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은 상위권 학생이긴 합니다. 문과 계열을 지원하려는 학생이긴 한데 상위권이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학과가 경영학과 아니면 경제학과예요. 네, 확률과 통계와 영어, 사회문화, 과학 과목들이 1등급입니다. 이 경우에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까? 경영이냐, 경제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보셔야 될 거가 수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보면 원점수가 93점이긴 하지만 평균이 47.9점이고 표준 편차가 16.2점으로서 표준 편차가 작은 걸 볼 수 있는데 네, 과목 평균에 비해서 원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수학 실력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네. 그러면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중에 어디가 더 나을 것이냐? 수학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는 것은 경영학과가 아니라 경제학과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가이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수학적인 측면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우수성을 보이는 친구라면 동일한 상경 계열 가운데 경영학과보다는 경제학과를 선택하는 게 전공 적합성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머님들이 표준 편차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한 번만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평균이 굉장히 낮은 곳에서 우리 아이가 부동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을 때 오히려 대학에서 이 학교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낮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표준 편차를 보시고 어떻게 느끼셔야 되는지 조금만 알려주시겠어요? 네, 표준 편차라는 거는 간단히 과목 평균을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16점, 마이너스 16점이다. 그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47점 플러스 16점을 하면 63점 정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16점을 하게 되면 31점. 11점? 네, 그 네. 60점에서 30점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거고 이 학생이 93점 원점수를 받았다면 이 과목에서는 1등이라는 얘기가 네. 되겠죠. 그리고 평균 점수와 원점수의 격차인데 불구하고 표준 편차는 네. 작다라고 한다면 이 과목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평균이 40점대인데 네. 상대적으로 이 학생의 원점수가 90점대이기 때문에 학생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특히 강남권은 아이들이 네, 실력이 좋다 보니까 93점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 네네네. 비슷한 애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 이럴 경우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우선은 동석차 학생 수가 표시되고요. 네. 그 다음에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케이스와 달리 표준 편차가 한 자릿수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과목 평균도 90점대인 아, 거고요. 이 경우는 앞에 있는 경우와 좀 다르게, 그러니까 특목고구나라는 것을 네.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일반고와 특목고의 성적 차이가 과연 어떤 것이냐를 했을 때 이와 같은 형태를 띠면 특목고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국어 같은 과목을 한번 봤을 때 원점수가 95점이고 과목 평균이 94.6점인 상황에서 표준 편차가 3.4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91점 이상 좋습니다. 98점부터 91점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얘기가 되고 네. 이 학생은 원점수가 95점을 받았기 때문에 3등급 아니면 4등급 아, 네. 그렇게 나올 수 네, 있다는 얘기가 네.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100점인데도 1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100점이 너무 많아서 1등급이 없어진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내신하고 수능하고 등급 환산하는 데서 차이점이 있어서 혼란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능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많으면 2등급이 사라지는데 네. 거꾸로 내신은 100점짜리가 많으면 1등급이 사라지고 2등급이 됩니다. 아, 네. 네. 경쟁이 심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100점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아니면 3등급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고 1등급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고요. 네. 단순히 등급만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 스스로가 공부를 잘 못한다라는 그죠.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내신으로만 전형을 넣을 경우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스스로 이제 좀 조바심이 날 네. 것 같아요. 실제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중학교 때에 비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아니면 기대했던 성적보다 등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네. 등급을 평균을 내보면 2등급에서 3등급 사이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는 1등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못 가게 되니까 막 실망하게 그죠. 돼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학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느 과를 가는 게 좋겠는가라고 본다면 음. 영어 과목이 국어 과목에 비해서 좀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국문과보다는 영어 영문과를 가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